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다시 또 뵙니다. 제가 매번 논평을 마칠 때면 언제나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는다고 약속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것은 설 연휴도 연휴겠지만 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말 생각 밖에도 아니 어쩌면 행운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지 않겠습니까? 깜짝 놀랐죠. 처음에는 눈앞이 다 새카매지더라고요. 아이고 나도 어쩌다가 끝내 이놈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 걸려보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고 또 약도 없고 그냥 하루에 3번씩 6시간 간격으로 모르핀 시간씩 먹으면서 지금까지 쭉 뻗쳐왔는데 오늘부터 이 목이 기침이 드디어 먹고 그리고 이 편도선이 아프던 것도 많이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내일에는 나가서 다시 또 검사를 한번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12일 가깝게 제가 직접 논평을 할 엄두는 못 내고 계속 집구석에서 뉴스들만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한다는 대부분 평론가들의 그 시사평론과 또 그리고 유명 논설위원들의 그 논평들까지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읽으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생각을 메모해 두었는데 그 메모들을 가지고 오늘 논평하기에 앞서 여전히 그래도 좀 또 미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저희 친구들과 저희 이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됐습니다. 그렇게 얻어낸 결과들이 아주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오늘은 지난 설 연휴로부터 시작해서 어제 그러니까 2월 5일까지 쭉 지켜보았던 그 많은 기사들 가운데서 제가 유일하게 가장 주목하고 있는 단일화와 관련한 내용이 잠깐 불거져 나온 그런 기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기사냐면 CBS 라디오 방송 그 한판 승부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인희 의원이 나와서 대담을 진행하다가 말미에 어떤 발언을 하나 한 것이 있냐면 먼저 진행자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책임 총재를 고리로 해서 범여권 연대론을 띄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듣고 계시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권인희 의원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큰 강이 흐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논평에서는 주요하게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파고들기에 앞서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먼저 진행됐던 그 대선 후보 첫 사자토론 이걸 보고 난 뒤에 저희 생각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볼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본 이번 사자토론에 대한 관전평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점수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을 한 3번쯤 반복해서 보고 또 보면서 근데 여러분들도 모두 잘 아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모두 안철수 후보님의 지지자들이잖아요. 다른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 이 두 정말 형편없는 작자를 지지하고 있는 양대 진영의 광신도들은 그저 자기네 후보가 잘했다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올리치고 있는 반면 그 상대편 후보는 또 어떻게 못했다고 폄하하고 내리깎고 아무리 수박장수가 자기 수박이 달다고 떠드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소만은 그러면 그냥 내 수박이 달다고 자랑만 하면 되지 상대방 수박은 달지도 않고 쓰기까지 하다고 마구대고 떠들어대니 여기에 제가 또 한 끼 끼어들어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안철수 후보가 제일 잘했어 이재명 윤석열 그리고 심상정까지 그러니까 안철수만 제외하면 나머지 다른 후보들은 모두 엉망이었어. 이재명은 잔뜩 쫄아 있었고 윤석열은 허세를 부렸지만 부리면 부릴수록 더욱 깡통인 것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안철수 후보님 쪽으로 편향하지도 않고 정말 아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평가가 공정하지 않고 여전히 안철수 후보님 쪽으로 편향될까봐
저는 저희 이 평가를 가지고 저희 여러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받았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4.4 토론이 정말 처음 치러지는 대선 토론치고는 솔직히 긴장감도 없고 특별히 어디가 못한지도 별로 없는 한마디로 밋밋한 토론이 아니었습니까? 차라리 네거티브라도 좀 했더라면 오히려 흥미라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마저 네거티브도 못한 것은 특히나 윤석열과 이재명 이 두 그 여느 후보들보다도 네거티브 거리가 아주 많은 이 두 자가 각자가 서로 무섭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나서나요? 이 두 자가 서로 똥볼을 차기 시작하면 그 똥물이 온갖 사투로 튕기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당사자 본인들은 서로 누구라 할 것도 없이 온몸에 똥칠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심상정까지도 토론이 끝나고 나서 시청자들이 머릿속에 이분들이 특별하게 뭐를 남겨놓은 것이 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재명은 원래 달빈가인데도 불구하고 잔뜩 쫄아있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매길 것 같으면 이재명은 100점 만점에서 60점입니다. 가까스로 급제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윤석열은 각각 이재명과 안철수에게 한 대씩 얻어맞았죠. 청량 만점이 얼마냐고 물으니 40점이라는 왕창 같은 대답을 내놨잖아요. 이건 우리 안 후보님께서 물으셨던 거고 또 이재명한테서는 알리100 그 재생에너지 100% 여기서도 또 한 방 먹었잖아요. 거기다가 대장동 문제로 잠깐 공격을 시도해보았지만 바로 이재명한테 또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돈 받아먹은 놈이 국힘당의 곽상도 아니냐는 이 말에 윤석열이 거의 변명을 못하잖아요. 거기다가 김만배는 왜 내 입이 터지면 윤석열은 죽는다고 말했을까? 왜 김만배의 누나는 윤석열의 아버지 집을 샀을까? 이런 이재명이 그 연막탄 던지기에 윤석열이 꼼짝없이 당한 거잖아요. 물론 시간상 관계 때문에 다시 재반박하고 공격할 만한 상황이 안 되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뱀장어처럼 빠져나가는 이재명의 멱덜미나 또는 뒷덜미를 움켜쥐지 못하고 윤석열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 4.4 토론에서 윤석열의 실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때문에 윤석열에게 점수를 드린다면 역시 100점 만점에서 60점까지는 못 가겠고 그렇다고 윤석열 본인이 잘못 대답했던 그 청량 만점 40점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높은 50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와 우리 안철수 후보님은 70점 또는 75점 동률이 될 수 있죠. 두 분 모두 뭔가를 얻어낸 것이 있습니다. 우선 심상정 후보는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무뎌진 듯이 보이지만 그래도 젠더 이슈와 관련해서는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그 안희정 두둔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윤석열에게서 김지현 씨에 대한 그 사과를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질문 기술도 아주 뛰어나요. 상대 후보의 그 약점을 파고들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자신의 정책 내용을 능수능란하게 전달해내는 이 재간은 정말 아쉽게도 우리 안철수 본인에게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은 지금도 말투가 어눌하고 눌변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처음에는 한참 긴장해서 저도 얼마나 불안한지 몰랐습니다. 질문할 때 바로바로 본질로 치고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이 점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님께는 감점 요인이지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정책에 대한 이해도, 디테일에 대한 수준 높은 고견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했죠. 한마디로 하면 이재명이나 윤석열, 심상정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을 지경으로 안철수 후보님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그 주택 청약 점수에서 윤석열에게 한 대 선방을 날리고 곧 이어서 노동이사지와 관련한 논쟁을 통해서도 안철수 후보님은 굉장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논쟁을 통해서는 사실상 안철수 후보님이야말로 가장 정통적인 보수파의 이념에 부합하는 후보이며 오히려 윤석열이야말로 좌파에 훨씬 더 가까운, 그러자도 윤석열은 그동안 본심은 친노이고 친문이고 민주당이지만 겉으로만은 어쩔 수 없이 보수의 몸을 담은 한마디로 위장보수 아니냐는 그걸 이번 토론을 통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죠.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은 이름만 보수파 대선 후보로 달고 나왔지 사실상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재명보다도 훨씬 더 친노이고 더 친문인 그런 정치인이잖아요. 보수우파 국힘당의 대선 후보라는 이 윤석열에게는 이 보수우파가 자신들의 그 정신적인 정치 지도자로 추앙하고 있는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분들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냥 진보좌파의 정신적인 지도자 노무현만이 있을 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이번 사자토론은 3명의 진보좌파 성향의 후보들인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과 유일하게 가장 보수화되어 있는 말하자면 정통 보수파 정치인 안철수와의 3대1의 겨rum이었지요. 그래서 총평하자면 100점 만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는 안철수가 75점이고 심상정은 70점이며 이재명은 65점이고 윤석열은 50점 꼴찌입니다. 그럼 이 사자토론과 관련한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군요. 그럼 지금부터 그러니까 오늘 저희 논평의 그 썸네일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재명이 윤석열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 그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와 그리고 이태규 이 두 분은 한마디로 하면 안철수 후보님의 아주 대리인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라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무릇 안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분, 즉 권은희와 이태규 이 두 분이 언론에 나와서 하고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 굉장하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들과 그 내용들이 시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여러 가지로 분석하곤 하는데 특히나 최근 그러니까 요 며칠 사이에는 안철수와 윤석열 또는 안철수와 이재명 사이에서 서로 오가고 있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뜨겁고 가장 신경을 건드리는 화제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단일화잖아요. 우리 속담에 떡줄놈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서 제풀에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님은 물론이고 국민의당에서도 수차례나 단일화는 절대로 안 한다고 했지만 계속 단일화를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장 웃기는 자가 다름 아닌 바로 국힘당의 그 성상납 당대표 이준석이잖아요. 권은희 원내대표의 표현을 그대로 빌린다면 단일화에 대한 이준석식의 자가발전. 물론 이 이준석이야 정말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 후보님이 윤석열과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국힘당 내에서는 물론이고 나아가 전체 보수파 진영에서 이준석은 한없이 초라하게 어쩌면 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준석은 틀림없이 팽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준석이게야 어떻게나 단일화가 무섭겠습니까? 그가 그토록이나 결사적으로 입에 거의 개어품을 물다시피 하고 단일화를 반대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 논의는 지금 점점 여기저기에서 빈번하게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단일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가 틀림없이 윤석열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특히 윤석열 쪽의 사람들은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몰라도 만약 한다면 그건 100% 자기들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윤석열과 단일화할까요? 이재명과는 거의 전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자기들과 단일화하자고 오히려 먼저 이 단일화 소리를 입에 내뱉은 쪽은 국힘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 즉 이재명 쪽입니다. 연정도 가능하고 공동정권도 가능하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아주 대놓고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잖아요. 이 책임 총리도 직접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100% 책임 총리의 그 책임과 권한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소리잖아요. 자,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의 책임 총리제, 이건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국힘당으로서는 어림도 없죠. 오로지 180석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만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윤석열과 국힘당 쪽에서는 이렇게 해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설사 대통령이 되었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함부로 지명해서 결정까지는 못합니다. 반드시 국회에서 인준받아야 하니까요. 그러니 국힘당에서 추천한 국무총리를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쉽게 허락해 주겠습니까? 그것도 만약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국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게 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안철수는 윤석열 다음의 두 번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를 해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칩시다. 국무총리 안철수가 절대 못합니다. 우선 국힘당 내부에서부터 먼저 이준석의 무리들이 태클을 걸기 시작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절대로 안철수가 국무총리로 되는 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만약 안철수가 더불어민주당과 손을 잡게 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안철수의 단일화, 즉 안일화의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오히려 윤석열 쪽보다는 이재명 쪽에서 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당장 현재 계속 끝없이 불거지고 있는 이재명 쪽의 그 리스크들이 만약 더는 감당이 되지 않을 지경까지 오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틀림없이 이재명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방법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차라리 이재명을 국무총리로 내려앉히고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안철수를 진보 중도 세력의 단일 후보로 내세울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도, 즉 제3지대는 말 그대로 중도이고 제3의 세력일 뿐입니다. 정권교체 열망이 아무리 크다고 해서 중도가 반드시 국힘당 보수파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야말로 착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권교체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든 또 아니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새 정권이 전 정권에 의해서 파괴된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고 나아가 전 정권이 저지른 적폐들을 얼마만큼이나 잘 청산하는가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홍준표가 전에, 그러니까 국힘당 당내 경선 때 어떤 말을 종종 하곤 했느냐면 문재인은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100% 간판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은 그나마 자기는 정치보복 당한다고 떠들 수라도 있겠지만 만약 이재명이 손에 감옥 가게 되면 무슨 변명 한마디도 못하게 될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느냐면 다름 아닌 바로 이재명은 친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은 아마 친노도 아닐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자기는 친문이고 친노이고 항상 문재인도 존경하고 또 노무현도 존경하고 뭐 이런 식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시 방편인 것입니다. 이재명이 친문의 그 문파, 대깨문들한테 얼마나 많이 구박당해 왔는지는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이재명과 윤석열을 비하면 진짜 친노이고 진짜 친문은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이 윤석열 본인의 아내인 김건희의 입을 통해서 온 세상이 다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노무현 영화를 보면서 2시간씩이나 울었다는 윤석열이면 이건 문재인보다도 오히려 더 노무현에게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린 보통 노빠 1호를 문재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진짜 노빠 1호는 다름 아닌 바로 이 윤석열인 것입니다. 또 어디 그뿐인가요? 이 노빠 1호 윤석열이 보수로 유상해가지고 국힘당으로 들어가 진짜 보수의 적자인 홍준표를 밀어내고는 대선 후보로까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 그 마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는 민주당에 가고 싶었는데 길이 막혀서 마지못해 국힘당으로 왔다고 말입니다. 이거 광주에 가서 했던 소리 아닌가요? 또 광주에 가서 자기는 대통령이 되면 5.18 정신까지 헌법 조문 속에 모조리 담아 넣겠다고 이런 약속도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4차 토론 때 또 보십시오. 그가 고집하고 있는 노동이사지 같은 이런 일련의 주장들과 공약들, 이런 것들 모든 것 어느 하나라도 보수파다운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가 상대하고 있는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재명 이 두 후보는 일단 이 두 자가 얼마나 많은 범죄 의혹과 비리가 불거져 있는 정말 행편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은 차지하고라도 이 두 자와의 단일화 소리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상 저는 노무현의 영화를 보고 2시간씩이나 울었다는 이 윤석열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안철수의 단일화, 즉 안일화의 가능성이 훨씬 더 열려있는 이재명 측과의 단일화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유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어제 그 CBS 라디오 방송에서 권인희 의원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는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큰 강이 흐른다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큰 강. 정말 이 드루킹이 한 짓거리를 생각하면 이건 그냥 보통 강이 아니죠. 아주 바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큰 강, 아니 큰 바다가 사이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연대가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쪽과는 이런 드루킹이라는, 그리고 이 드루킹을 배후에서 사주했던 김경수라는 큰 강 때문에 이재명 쪽과는 근본 연대가 불가능하다는 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그래서 정말 웃기는 것이 보수파 쪽에, 그러니까 최악이나 윤석열 쪽의 지지자들 가운데서 특히나 단일화 찬성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있느냐면, 그거 봐, 안철수는 자기들 보수 쪽과 혹시 안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절대로 이재명 쪽과 연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딱 믿고 있잖아요. 혹시 지금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드루킹이라는 김경수라는 큰 강이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이재명과 연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제 말씀에 주목해 주십시오. 어쩌면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만약 제 생각이 틀린다면 댓글로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가감없이 반박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생각은 이랍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직접 방송에서, 그러니까 이건 직접 이재명과 그리고 송영길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하여 그들 보고 다 들으라는 소리잖아요.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큰 강이 사이에 놓여있기 때문에 연대란 불가능하다는 소리는, 조금만 바꿔놓고 말하면 너희들이 연대를 만약 하고 싶으면 바로 이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강을 메우든지 아니면 강 위에다가 다리를 놓든지 해서 건너오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너갈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소리일 수도 있잖아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강이 아니라 바다가 사이에 놓여 있어도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데, 강이라면 아닌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또 흙을 밀어서 아주 강을 메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드루킹과 김경수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통해 범죄로 확정되었고, 김경수 또한 지금 징역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젠 뒤집을래야 뒤집을 수가 없는 이미 굳어져버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이재명이 만약 당내 경선 때라면 또 모르겠지만 이미 당내 경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상은 이재명이 이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멍녀를 혼자 안고 갈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재명과 송영길이 둘이서 결심만 하면 직접 더불어민주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 드루킹과 관련하여 안철수에게 공개 사과하고 그 사과에 대한 진정의 표시로 지금 징역을 살고 있는 김경수를 당에서 제명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또 김경수가 당장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이를테면 국힘당에서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이 확정되자 바로 당적을 제명했듯이 말입니다. 하물며 김경수 따위야 하등에 제명하지 못할 이유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권인희 의원이 이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강이 가로막혀 있다는 말뜻을 연대를 하고 싶으면 너희들 속에서 먼저 이 강부터 제거하라는 소리로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 이재명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조만간에 윤석열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쪽에서 훨씬 더 먼저 안철수 쪽을 향하여 연대를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런 일이 불쑥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는 윤석열 대신 오히려 이재명과의 연대가 훨씬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너무 길게 한참 늘어놓으니 목이 아파나기 시작하는군요. 몇 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철수가 만약 이재명과 연대를 하게 되면 이기면 대통령이요, 저도 100% 책임 국무총리가 됩니다. 또 나아가 책임 국무총리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합동도 추진할 수 있고
합당하는 과정에서도 지분 또한 5대5로 똑같이 절반씩 나눌 수 있는 이런 굉장한 큰 혜택과 이익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약 국힘당과 연대를 해서 윤석열과의 단일화에 나설 경우에는 저는 100% 그냥 불쏘시개로 또 이용만 당하고 종당에 가서는 또 쪽박차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